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에듀윌 6회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억,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죠. 분기별로 6개월마다 X고, 분기는 3개월이 1분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국토부 장관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고요. 30일 X네요.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했는데, 이 법은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2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요. 3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 집행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집행개시효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집 경매 넘길 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배당받을 때 비워주면 된다 이 말이죠. 경매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4번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예, 법에는 경락이라고는 하지 않고 매각이라고 하는데, 경락, 낙찰, 매각 같은 말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인수된다는 이야기죠. 소멸되지 않고. 5번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 해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직되어 있으면 그만두고 개업을 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을 하는 것은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질문인데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 아니면 등록 신청할 수 없고요. 5번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등록증 뿌린 자가 거두리라. 등록한 사람이 등록증도 교부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신고해야 됩니다. 공급 계약도 맞습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이죠.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중개거래일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라도. 3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게 중개거래죠. 중개거래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 없고요.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거래일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필정, 옛날에 적시였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 법에 따른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는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및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 법제구조에 따라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신고사항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에는 해당되죠. 그러나 계약서 필요적기사항도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3번 법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소재하는 자연인의 주택을 1억 원에 매수한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뿐만 아니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도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해야 되고요. 단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자, 4번 자연인의 경우에는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의 경우 3억 이상이 아니라 6억 이상이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농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발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건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최초 공급계약에 관한 물건별 거래가격은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등을 각각 적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네, 입주권 분양권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적는다. 예, 집합 건물은 전용 면적,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4번 법인 신고서라는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별도로 제출하는지 등을 표시합니다. 예, 법인인 경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 부동산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되죠. 2개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개인인 이 말이 틀렸습니다.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의 경우에 표시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요즘 분양 많이 하고 있죠. 10년간 임대한 후에 이제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인 임대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임대주택 분양 전환의 난에는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거래 대상 토지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과 거래 대상 토지의 이용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금액이 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및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은 자금조달계획 다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13번 수도권에 소재한 수도권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우리 암기 프린터 40이 아니고 13번 맨 밑에 한번 볼까요? 13번 맨 밑에 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리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이상 기타 지역은 지분거래든 일반거래든 모두 6억 이상 토지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면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는 1억 이상,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은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모두 6억 이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분사무소 책임자 될 사람은 연수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사전교육입니다.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받는 게 사전교육이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죠. 그래서 1번은 실무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사전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용 지원은 오직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돈 받고 하죠. 거래사고 예방은 교육은 공짜로 합니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죠.
2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1년마다 받는 게 아니고 2년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1년이 되기 전이 아니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합니다. 저도 지금 뭐 경기도청 연수교육협회 그리고 동국대 행정대학원에서 지금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제도의 변경사항을 반드시 강의를 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옮기는 것입니다.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 옮기는 건데 옮기고 나서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하기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하고요.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사무소 옮긴 경우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죠.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게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폐업 3개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만약 철거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지금 관할구역 밖으로 관할구역 외로 옮겼잖아요. 관할구역 외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에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기억은 7일이 아니고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등록증 재교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 얼마인가? 포상금 내용이네요. 자, 먼저 기억의 경우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에는 이거는 시공시조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으니까 을은 50만원 받을 수 있네요. 을이 50만원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니은에 대해서는 50만원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디귿은 갑과 을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시를 수사기관에 공동으로 고발하였고 검사가 공소제기했다. 공소제기하면 포상금 받죠. 갑과 을 각각 50만원이 아니라 균등 배분이니까 25만원씩 받네요. 그 다음에 리얼에 개업공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를 했고요. 고발했고요. 그리고 무죄 판결 받았네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했다는 이야기죠. 검사 공소제기하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나옵니다. 을이 50만원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 25만원, 을의 경우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에 을이 50만원, 디귿에 갑과 을 25만원씩, 리얼은 을 50만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